어머니, 괜찮으세요? 첫째 아들이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속이 시려오는 느낌이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어머니,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이 할머니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에 반전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70년의 삶 중 많은 시간은 남편 박철기에게 치여왔다. 남편의 무시와 괴롭힘을 참으면서도 그녀는 늘 그렇게 묵묵히 살아왔다. 늦은 오후 커다란 창문으로 노을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그 경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 그 수십 년 동안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식이 귀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면서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다. 부모님들은 어린 철기의 말을 모두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조차 부잣집 아들인 철기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 툭하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집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기분은 별다른 일이 없어도 나빠졌다. 할머니는 그의 기분이 나빠지면 온갖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폭언으로 할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고 할머니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할아버지의 괴롭힘을 견뎌왔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 할아버지는 5시에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했고 결혼하고 나서 줄곧 이 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매 끼마다 새로 끓여서 밥상에 올려졌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도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항상 할머니에게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의 요리 솜씨를 모두 칭찬했지만 할아버지는 반찬이 짜네! 싱겁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둥 항상 싫은 소리만 했다. 이건 뭐냐? 반찬이 다 식었잖아! 할아버지가 또 한마디를 던졌다.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들고 다시 반찬을 데우러 갔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건강한 것이 할머니의 헌신 때문인지도 모른 채 고마움은커녕 타박만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텃밭을 관리하고 있었다. 텃밭으로 걸어갈 때도 둘은 나란히 걸어가는 법이 없었고 할머니가 앞질러 가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했다. 조선시대에 비유하자면 할아버지는 자신이 양반이고 할머니는 노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항상 자신이 할머니보다 높은 계급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도 있는 듯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는 바람도 피웠고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그것을 알았다. 그녀가 장을 보러 갔다 오는데 할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후로도 여자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척했다. 할머니가 젊었던 시절에는 이혼하는 것이 큰 흠이어서 외도 사실을 알고도 어찌할 수 없었고 할머니가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을 할아버지가 알았을 때는 보란듯이 더 심하게 바람을 피울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이 든 지금은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무슨 이혼을 하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크기만큼 할머니에 대한 괴롭힘도 커졌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뜬금없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가자고 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게 되자 30분 동안 걸어서 산나물 캐는 곳에 도착했다. 그날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나물을 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나무를 열심히 캐고 할아버지에게 돌아가자는 말을 하려는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처음 오는 곳이라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두려움에 떨면서 산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부부가 지나갔다.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깊은 산 속에 혼자 오셨어요? 지나가던 이웃 여자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안 보여서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밑에 계시던데. 이웃 여자가 아래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제가 여기 처음이라 길을 몰라요.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부부는 흔쾌히 할아버지에게로 할머니를 안내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빨리 따라오지 않고 뭐했냐? 며 호통을 쳤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버려둔 채 차를 타고 급히 산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 그를 보고 인사를 건네면서 아무도 모르게 산에서 빠져나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하였다. 할머니는 매일 밤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눕는다. 어두운 방 안은 그녀의 마음처럼 무겁고 불빛 하나 없는 공간에서 불면증은 그녀를 더욱 괴롭힌다. 눈을 감고도 잠이 오지 않는 이 고통은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 박철기의 괴롭힘과 그의 외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파온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듣는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떠나.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은 언제나 뚜렷하게 들려온다. 처음에는 꿈속에서만 들렸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현실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고 큰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할아버지는 자주 가족 행사에 불참했다. 결혼기념일, 생일, 명절의 모든 날들, 그는 항상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다. 왜 가야 해? 라는 그의 무뚝뚝한 목소리는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뎌야 했다. 어느 날 자식들이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을 예약했다.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쉴 거야.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얽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외도는 그녀에게 큰 상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고통의 일상이 반복될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지쳐갔다. 매일 밤 그녀는 널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떠나. 라는 목소리에 시달리며 잠을 깼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져가는 소리를 느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날 몇 번이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날이 바로 그녀의 생일이었다. 자식들이랑 식사를 하러 나갈 계획이었고 할아버지 박철기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고집을 부리며 가기 싫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다 함께 식당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즈넉한 오후의 경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아버지, 저기 아버지 아닌가요? 둘째 아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첫째 아들은 동생을 말리며 천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들 뒤에서 그저 서 있었다. 고요한 오후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와 그 여자의 모습이 멀리서도 확실히 보였다. 할아버지는 뒷모습이 보였고 여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식들도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첫째 아들이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이 시려오는 느낌이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어머니?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이 할머니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첫째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조용히 해. 우리가 이 사실을 본 건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 첫째 아들은 차분하고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말투는 고요했지만 강했다. 하지만 아버지, 저건 분명히 둘째 아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의 말을 가볍게 막아섰다.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증거를 모을 때야.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일이 커질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며 사진도 찍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자식들의 생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둘째는 당장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반면 첫째는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둘째 아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 서려 있는 분노와 슬픔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응, 괜찮아. 할머니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녀는 첫째 아들의 조언대로 고개를 들고 다시 상황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순간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음을 느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아버지의 외도 사실 발견 후 자식들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집에 자주 왔다.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소름 끼치는 목소리.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꿈속에서 들리던 공포의 여자 목소리였던 것이었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떠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는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잘못 눌렀는지 허둥지둥 휴대폰을 끄려고 했다. 할머니는 경악했다. 악몽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할아버지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틀어놓은 소리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었고 할머니의 이런 행동을 본 적 없는 할아버지는 뭐 하는 짓이야? 라며 놀라서 호통을 쳤다. 안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마침 할머니 집을 방문한 첫째 아들이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하였고 할아버지는 계속 발뺌하다가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아들이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한 짓임을 실토했다. 정말 황당한 악행이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숨이 가쁘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오래된 그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고 견딘 감정을 마침내 터뜨리기 위해 준비했다. 오늘 할아버지 박철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시간이었다. 그의 죄를 눈앞에 펼쳐놓을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이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할머니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를 대면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할머니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쳐다봤다. 눈빛 속에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가 거칠고 비웃는 듯하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았다. 서랍에서 사진과 문서들을 하나씩 꺼냈다. 외도한 증거들, 카드 이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사진들이 할머니의 손에서 하나하나 펼쳐졌다.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점차 얕은 방어로 변해갔다. 어디 사람을 모함해? 그의 목소리는 크지만 겁먹은 듯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하나 더 꺼내들었다. 그 여자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호텔로 가는 모습이었다. 이건 뭐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이것도 당신 말대로 모함인가요? 할머니는 두려움 없이 할아버지를 응시했다. 당신은 내가 다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할아버지 박철기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의 자존심이 벼랑 끝에 몰린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그의 반응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할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극심한 불면증으로 몰아넣었던 여자의 서늘한 목소리를 기억하지요? 당신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틀었던 녹음 파일. 참 기상천외한 악행이었지. 이런 사실을 당신이 사랑하는 최미자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 순간 할아버지 박철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한 그의 눈에는 치욕이 깃들었고 그가 말없이 자리에 앉자 할머니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며 마침내 이혼을 추진했다. 집은 내가 하겠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집은 자신의 것이니 나가라고 수시로 말했던 할아버지에게 그 말은 결정적인 승리의 선언 같았다. 할아버지 박철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자랑스럽게 지켰던 자존심은 이 순간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 할머니는 돌아서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묶여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날의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당당한 마음으로. 며칠 후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최미자를 찾아갔다. 그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이제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어.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최미자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결혼하자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냉정함이 숨겨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미소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응, 나와 결혼해줘. 나는 이제 혼자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하지만 최미자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고 매몰차게 대답했다. 결혼! 왜? 나이도 많은 당신과? 그럼 간병인 노릇할 일밖에 없잖아.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그는 최미자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최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다. 사랑? 그게 뭔데, 집도 없으면서.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최미자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나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을 찾을 거야. 최미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미자야,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최미자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결국 할아버지는 최미자에게서 돌아섰다.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다. 정순자 할머니가 새벽마다 차려주던 정성 가득한 밥상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찾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다. 최미자의 차가운 거절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반면에 정순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이혼한 후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여유가 생기자 할머니는 여행을 떠나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 또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고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할머니의 일상이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하며 웃음 가득한 나날을 보냈다. 할머니는 어느새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